가난했던 선비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홀몸으로 한양에 올라와 미남계로 여성들을 꼬셔 성공을 이뤄낸 선비의 야심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남에 어느 가난한 선비 영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거의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들로 인해 입은 늘어났지만 그의 가족은 늘 배고픔에 굶주렸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자주 울었고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영딸은 애간장이 탔습니다. 밤이면 촛불 하나 켜놓고 책을 읽으며 공부를 이어갔지만 그마저도 양초마저 떨어지면 밝은 달빛에 의존의 눈을 비비며 글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밤늦도록 공부하고 다음 날 해가 뜨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영달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소? 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당신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생각한 방법을 따라줄 수 있겠소? 아내는 남편의 말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당신의 뜻에 따르겠어요. 그럼 내 계획이 있으니 나 없는 동안 힘들겠지만 친정집에 가서 아이들 잘 보살피며 몇 년만 고생하고 기다려 주시오. 네, 알겠어요. 당신 뜻에 따르겠어요. 아내가 수긍하자 다음 날 영달은 아내와 아이들을 둔 채로 홀로 쓸쓸히 집을 나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허기를 견뎌야 했던 험난한 상경길이었으나 영달은 고향에 남겨둔 아이들과 아내를 떠올리며 인내에 인내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한양에 당도하였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영달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찾기 위해 벼슬아치들을 물색하였고 마음에 드는 적당한 대감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달의 눈에 띈 대감집은 청렴하면서도 명망이 높은 한 사대부의 양반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대감집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머물 곳도 필요했지요. 가진 돈은 없고 한양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 우선 주막에라도 가서 허드렛 일이라도 도와주며 머물 생각에 규모가 조금 큰 주막을 찾아 나섰답니다. 저기 주인장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오? 손님이신가? 아닙니다. 제가 손님이라면 좋겠지만 사실 돈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 처지라 염치 없지만 주막에서 허드렛일이라도 도우며 며칠만이라도 지낼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겠다고? 옷차림을 보니 평소에 이런 일을 해본 사람 같진 않은데 어디서 온 누구요? 저는 영달이라 합니다. 한때는 글 공부하던 선비였지만 지금은 한양에 볼 일이 있어 왔는데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지라. 흠선비라. 그럼 글 공부만 했겠구먼. 허드렛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소. 예, 주인자. 무엇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숙식만이라도 제공해 주신다면 감지덕지합니다. 식사만이라도 주시면 잠은 부엌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이슬만 피하면 되니까요. 주막 주인은 영달의 말에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구먼. 곧 과거가 치러질 상황이라 주막에 사람이 몰려들어 정신이 없던 차에 일손이 필요했소. 어디 한번 일을 시켜보고 결정하겠소. 마침 오늘 저녁에 쓸 장작이 떨어졌으니 장작을 패는 것부터 해보시오. 영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장작이라면 얼마든지 팰 수 있지요. 주막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선비라면 글만 읽고 힘도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당신은 힘 좀 제대로 쓸 것 같아. 한번 시켜보는 것이오. 제가 비록 선비였으나 농사일도 해봤고 나무하는 일도 해보았습니다. 힘 쓰는 것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영달은 장작더미로 다가가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장작을 하나하나 패기 시작하는데 그의 움직임은 거침없었고 순식간에 장작더미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런 영달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 주인은 거한 밥상에 술까지 차려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영달을 불렀지요. 오늘 일하는 모습을 보니 힘 좀 쓸 줄 아는 양반 같으니 당분간 이곳에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구먼요. 그리고 내 방이 보다시피 이렇게 넓어 혼자 쓰기 적적했는데 선비님과 함께 쓰면 안락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소?
일 시키면서 부엌에서 쪽잠을 자게 하는 건 영 신경이 쓰여서 말이지요. 주막 주인은 은근히 영달의 마음을 떠보았지요. 아이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놈 바깥일도 잘하지만 밤에 일도 잘하는지라 한번 써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하여 넉살 좋고 허우대 좋은 영달은 그날로 주막집 방으로 입성하여 주모를 구워 삼게 되었지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의지처로 삼을 대감댁과 교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며칠을 그 집 밖에서 서성이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양반의 집 안을 염탐하면서 방도를 찾아보았지요. 그 방법을 고민하던 중 영달은 그 집의 여종을 떠올렸습니다. 여종은 얼굴이 못생겨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시집을 가려 해도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영달은 여종을 통하면 양반가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영달은 여종에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안녕하시오. 저는 이 집 주변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오. 여종은 차림새도 허름하고 시골에서 막 올라온 듯한 남루하고 초췌한 사람이 자신에게 말 붙이는 것이 마땅치 않아 쌀쌀맞게 사붙였습니다. 필요 없으니 얼쩡거리지 말고 어서 저리로 가세요. 여종은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아보지 못한지라 영달의 접근이 어색하여 화들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그만 쌀쌀맞게 대했던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오는 나무 없다고. 한 달이 넘게 지속되는 영달의 관심에 여종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니 할 일이 그렇게나 없소? 왜 그렇게 이 집에서 얼쩡거리는 것이요? 내 듣자 하니 아가씨 이름이 춘심이라 들었는데 춘심이가 마음에 들어 그러지요. 춘심은 영달의 너스레에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춘심은 영달에게 이것저것을 시키기 시작하였지요. 마침 이 집에는 늙은 하인들만 있어서 춘심이 힘든 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 젊고 힘센 영달의 관심은 춘심에게는 반가운 일손이었지요. 더구나 춘심을 좋아한다니 춘심은 영달에게 설레는 마음마저 느끼게 되었지요. 영달 씨, 오늘은 물 2동이 깊고 쌓여있는 장작을 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영달은 열심히 일을 하였지요. 춘심이 시킨 일은 다 하였으니 또 할 일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 오늘은 그만하여도 됩니다. 이거나 먹고 가세요. 하면서 찬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누룽지 한 덩이씩 주기도 하였지요. 그런 날이 지속되자 여종과의 관계가 점차 가까워지고 춘심은 점점 호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못생겨서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춘심은 이렇게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영달을 마음속으로는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내를 알아차린 영달은 춘심을 자기 여자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어느 날 깊은 밤중에 춘심의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춘심이나요. 잠결에 화들짝 놀란 춘심은 내심 영달을 기다렸지만 그래도 조금은 튕겨야 할 것 같았지요. 아니 이 야심한 밤에 어찌 들어왔단 말이요? 내 머물던 주막에서 쫓겨나게 되었소. 노자가 떨어져 이제는 잘 곳이 없게 되었지 뭐요. 이 엄동설 안에 밖에서 잤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춘심이 방에 들어왔다오. 춘심은 머뭇거리며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하였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자라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간의 정을 생각하여 이불 한쪽 내어줄 터이니 편히 자시오. 고맙소. 춘심의 이불 한쪽을 덮으며 영달은 은근히 춘심 곁으로 몸을 돌리니 춘심이 가만히 있는지라 이번엔 잠결인 척하고 다리 하나를 춘심에게 걸치니 춘심이 아무 반응도 없자 영달은 불뚝 솟은 몽둥이를 춘심의 은밀한 부분에 쑥 밀어넣자 이미 옹달샘이 되어 있던 춘심은 천천히 파도 타기를 시작하였고 서로의 장단은 밤이 새는 줄 모르게 깊어만 갔지요. 춘심이도 내게 홀랑 넘어왔구나.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영달은 춘심에게 혼인할 것을 제안했고 이런 영달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춘심은 그렇게 영달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영달은 춘심과의 결혼 후 주인 대감을 뵙고 춘심의 남편임을 말하고 자신이 집 안 청소를 맡겠다며 자청하였습니다. 영달은 먼저 집 안 구석구석 청소는 물론 집안의 일들을 알아서 척척 말끔히 잘 해냈습니다.
대감집 머슴들은 늙어 쇠약해진 영감들만 있어서 일처리들이 느릿느릿한 데다가 설렁설렁 일하는 모습을 대감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차에 영달의 부지런하고 꼼꼼한 일처리는 주인 대감과 그 가족들에게 믿음직한 신뢰와 호감을 주었습니다. 집안일에 신임을 얻은 영달은 안팎의 심부름도 도맡았지요. 대감의 바깥 심부름은 물론 소장료를 받아오는 일도 그의 몫이 되었답니다. 영달은 사람 다루는 솜씨도 뛰어나 농민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해마다 밀리고 또는 안 주기도 하던 소작인들의 소장료를 무리 없이 잘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이 그의 손을 거치며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며 영달은 주인 대감의 집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이 나랏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조용히 그를 불러 물었어요. 너는 누구이며 이름이 무엇이고 예전에는 어디에서 살았느냐? 라고 묻자 영달은 이렇게 속였습니다. 소인은 함경도에서 온 이름은 영달입니다. 어렸을 때 글을 익혀 제법 할 줄 알았으나 가난에 찌들어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가 글을 배워 읽고 쓸 줄 알면서도 남의 집에서 마당이나 쓸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으니 억울한 생각도 들었겠구나. 이제부턴 대청으로 올라와 먹을 갈고 붓을 닦는 일을 맡도록 하거라. 그렇게 대감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영달은 먹과 붓을 줄 수 있는 서기 역할을 맡게 되었지요. 영달은 모든 일을 정확하고 빈틈없고 거침없이 해냈습니다. 대감은 영달을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감은 평안도 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감은 영달을 데리고 가서 금전 출납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영달은 대감의 집무실을 정리하고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대감이 청렴하고 근검한 성품이어서 감사로서의 직책을 누구보다 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대감에게 누가 되지 않게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나갔답니다. 영달은 대감의 명령을 받들어 세금 징수와 소장료 관리를 철저히 하였지요. 감사의 통치 아래 평안도는 점차 평안해졌고 나날이 번창해 나갔습니다. 영달의 일처리는 깔끔하고 효율적이어서 대감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대감은 영달을 불러 칭찬했습니다. 그대의 수완이 참으로 뛰어나구나. 덕분에 평안도의 행정이 아주 원활히 돌아가고 있구나. 영달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두 대감의 높은 은혜로 배불리 평안히 살고 있으니 소인은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자 영달은 조용한 틈을 타 대감에게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워낙 청렴하고 검소하셔서 한 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으셨지요. 그 결과 소인이 장부에 기재하고 남은 것만 해도 백금 10만 냥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분하실런지요? 감사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걸 처리할 방도를 생각했으나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구나. 아직 정해진 건 없구나. 혹시 내가 생각해둔 것이라도 있는 것이냐? 이에 영달이 조심스럽게 나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평안도의 일부 탐관오리나 관료들로부터 여러 가지 횡포로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으니 10만 냥 중 5만 냥을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쓰신다면 어려운 백성의 살림이 조금은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날이 깨서 세상에 없는 고마운 분으로 받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냥은 소인에게 주십시오. 제가 청나라 상품을 사들여서 배에 싣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삼남 지방으로 내려가 팔면 곱절의 이득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이득으로 군용의 활이나 화살, 창이나 칼, 대포 등을 구입하고 군량을 비축하여 대동강과 평안도의 방비에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당장 10만 냥을 내줄 터이니 내 뜻대로 실행에 옮기거라. 예, 대감마님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영달은 곧바로 5만 냥을 활용해 평안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하급 군졸들과 구시라치들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구입하여 오래되고 낡은 무기와 방어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군졸들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비로 훈련하면서 사기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궁핍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양은 그의 계획대로 청나라 상품을 사들이는데 사용되었어요. 그는 고급 비단, 도자기, 차, 향신료 등 인기 있는 청나라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배에 실어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영달은 오겠다고 한 기한을 넘기고도 소식도 없이 3년 동안이나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3년이나 소식이 없었던 이유는 남쪽에 도착하여 청나라 물품을 팔아 크게 이윤을 벌어들였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이 생겨 돈을 더 벌 요량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청나라 상인들 정보를 손에 넣어 그들과 직접 거래하기로 했어요. 청나라 상인에게 비단을 값싸게 사들여 한양에 가서 비싸게 팔 요령으로 비단을 대량 구입해 창고에 쌓아놓고 청지기를 시켜 한양에 있는 상점들에 약간의 이익을 붙여 팔게 하였지요. 그리고 한양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귀한 인삼을 수십 짝을 사들였어요. 그런데 인삼의 괴짝을 열어보니 위에는 보기에도 실한 양질의 인삼이 있었지만 밑으로 갈수록 값이 안 나가는 볼품없는 인삼이 대부분이었으며 한양으로 내다 팔고 있던 비단은 반품 처리가 계속되었는데 이유를 알아보니 비단은 겉보기에는 진짜와 매우 비슷했지만 세탁하거나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색이 변하고 쉽게 찢어지는 저급한 천이었습니다. 여러 상인이 영달에게 항의하며 비단을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영달은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영달에 대한 상인들의 평판과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지요. 한양에 있는 상인들은 더 이상 영달의 물건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달은 이른 시일에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 때문에 청나라 상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힘들게 모은 돈도 사기당하고 상인들과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영달은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은 것과 욕심이 과해 일을 꼼꼼히 처리하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와 약속한 날짜에 평안도에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돈을 몇 천냥이라도 주고 돌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다시 수습할 시간과 방법이 필요했어요. 영달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얼마 남은 돈으로 조그맣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선 바닥으로 떨어진 상인들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하여 상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한 번만 믿어달라고 간청하고 상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물건의 품질을 더 꼼꼼히 체크해 최상의 물건만 취급하여 다시 일으켜 큰 돈을 버는데 3년의 세월이 꼬박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감은 평안도 임기가 다 되어 한양으로 복귀했지요. 대감은 소식이 없는 영달에게 속았다고 생각해 걸핏하면 영달이 이놈은 큰 도둑놈이야. 내 찾기만 하면 이놈을 능지처참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춘심을 잡아 문초하였습니다. 내 이년, 너는 내 서방과 내통하고 있지 않았느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놈이 어디 있는지. 대감마님, 저도 모르옵니다. 그동안 저에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소인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안 되겠다. 전현이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 멍석말이 하거라. 하인들은 영달의 아내 춘심을 멍석에 넣고 마구 몽둥이질을 해댔습니다. 춘심은 몽둥이로 맞으며 몸도 마음도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세상이 온통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아껴주었던 서방의 배신과 오랫동안 모시고 있던 대감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매질보다 가슴이 더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오랜 매질이 지속되어도 춘심은 영달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대감은 결국 매질을 멈추고 춘심은 광에 가두라 하였습니다. 제 서방도 붙들지 못하고 소박을 맞다니 박색한 것은 어쩔 수 없구나. 열흘이 넘도록 광에 갇혀 고초를 겪은 춘심은 심한 매질의 상처가 깊어 그만 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영달은 처음 한양에 왔을 때보다 더 누더기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영달은 대감집 문 앞에서 춘심의 남편 영다리가 돌아와 뵙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인이 나와 영달을 보자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대감마님께 발각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우니 빨리 도망을 가거라. 하지만 영달은 우선 안방마님을 뵙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안채에서 안방마님이 나와 영달을 보더니 그래,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그 꼴로 나타나다니. 그동안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감께서는 5만 냥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너를 죽이려 하신다. 하지만 대감께서 평안도 감사로 가 계실 때 한양의 집안일을 전혀 돌보시지 않으셨지. 그때 너는 잊지 않고 우리 가족이 필요한 물품을 계속 보내며 알뜰히 챙겨주었지. 내가 필요한 물품을 계속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꾸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니 너의 공로는 내가 어찌 잊겠느냐. 하지만 대감께서 너를 죽이려 하니 여기 머물지 말고 속히 떠나거라. 마님, 대감마님을 뵙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테니 대감마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내 그리 일럭건을 고집을 부리니 정녕 대감께 죽임을 당하고 싶은 게냐. 하지만 영달이 대감마님을 만나야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자 마님은 대감마님이 퇴청하실 시간까지 집에서 기다리라고 허락하였습니다. 퇴청하여 집으로 돌아온 영달을 본 대감은 진노하여 내 이놈! 어디서 거짓걸로 이제 나타났느냐? 저놈을 당장 멍석에 말아 매우 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에 놀란 영달은 대감마님 멍석말이 하시기 전에 소인의 말씀을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그동안의 일을 상세히 아르겠습니다. 백금 5만 냥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소인이 정말 훔치려 했다면 지금 감히 이렇게 나타났겠습니까? 대감마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연유를 알아보시지도 않고 다짜고짜 소인을 죽이려고만 하십니까? 그래, 이놈아. 그동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말이라도 들어보자꾸나. 하면서 영달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본디 평안도 사람이 아니라 영남의 유생입니다. 대감마님 댁으로 오기 위해 일부러 대감마님의 여종 춘심과 혼인하여 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댁에 들어온 이유는 대감께서 인품이 남다르시고 청렴결백하심에 분명 평안 감사가 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도 평안도는 물자가 풍부하고 관리의 살림을 늘리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니 청렴결백한 대감마님께서 평안도 감사로 가실 것은 자명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소인 대감마님 밑에서 일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낮춰 대감나리를 모시면서 이곳의 물자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을 얻으려면 먼저 남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고 윗사람을 이롭게 하려면 아랫사람을 먼저 이롭게 해야 하는 법이지요. 소인 5만 냥으로 청나라 물품을 무역하여 배에 싣고 경상도 남쪽 지방으로 가서 일본 물품과 바꾸어 다시 한양으로 올라와 되팔고 하기를 반복하며 5만 냥을 10만 냥으로 다시 만들어 싸우나 하며 그동안 고난과 역경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20만 냥으로 물을 축적하여 10만 냥은 고향 땅에 있는 처자식에게 논과 밭을 준비해 먹고 살기 불편함 없이 해주고 또 10만 냥은 은혜를 입은 대감마님께 물을 축적해드리고 싶어 기름진 논밭과 실한 집에 건실한 하인을 골라 농사지어 이제 며칠 있으면 지방에 사는 노비들이 곡식 1000섬을 가지고 대감댁으로 올라올 것이옵니다. 이것은 바로 소인이 모아온 전답의 문서입니다. 라며 땅 문서를 대감에 내밀었습니다. 나는 너의 이익이 어떻고 손해가 어떻고를 따지려는 게 아니니라. 3년 동안이나 소식도 없이 나를 기만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니라. 대감마님을 속인 것은 죽을 죄요나 제가 만약 대감마님을 속이지 않았다면 나리 같은 청렴한 분이 무슨 수로 10만 냥의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인 대감마님의 너그러움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소인의 처춘심을 데리고 영남으로 내려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성실히 살겠습니다.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들은 대감은 영달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알고 그를 경솔하게 꾸짖은 일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대감은 청빈한 가문 출신으로 맑은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도 졸지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으니 모두 영달의 지혜로움에서 나온 것이어서 영달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를 속인 건 괘씸하나 그동안 고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노력한 바 가상하여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대감마님 은혜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에 영달은 춘심은 어디 있는지 아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에 대감은 영달에게 할 말이 없어 헛기침만 하였습니다. 다른 하인이 영달에게 다가가 춘심의 일을 이야기하자 영달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공이 제일 큰 여인이었고 이제는 여종이 아닌 한 남자의 아내로 알뜰살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설레는 마음을 먹고 영남 조강지처 집 옆에 큰 집까지 마련해두고 이렇게 그녀를 데리러 왔는데 정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 영달은 믿기지 않았지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내가 묻힌 곳이라도 가서 영달이가 왔다고 인사를 하려 하인에게 그녀가 묻힌 곳을 알려달라고 하자 산월이 대감 댁반 밑 한 자락에 봉분도 없이 묻혀 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산소인지 풀밭인지 모르게 잡초가 무성하고 초라하게 버려진 아내를 영달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봉분을 만들어 억울하게 죽어간 아내의 묘임을 알리고 제사까지 성대하게 지내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영달은 떨어지지 않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영남으로 내려온 영달은 조그맣게 장사를 하며 가족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성급한 욕심은 화를 불러올 수 있고 자칫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요. 영달의 성급함을 교훈 삼아 어떤 일이든지 급하지 않게 일을 진행하여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